여러분,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100세 건강지도의 이승현 박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샤워 시간 5분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샤워는 누구나 매일 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몸 전체의 순환을 살리고 하체 근육을 회복시키며 면역력과 수면의 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몸의 특정 부위 하나만 제대로 자극해도 혈류가 되살아나고 걷는 힘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이연자 어르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셨고 다리 한쪽에서 부축해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늘 붓고 종아리는 차갑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자주 깨셨습니다. 곁에 있던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제 탓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저 역시 마음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샤워하실 때 단 한 군데만 제대로 자극해 보세요.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고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이연자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지만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지팡이 없이 홀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에는 힘이 생겼고 표정은 밝아졌으며 혈류 검사 수치는 27%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순환이 살아나면 근육이 깨어나고 근육이 깨어나면 보행 능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샤워 후 순간적인 어지러움,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지는 느낌, 밤에 여러 번 깨는 수면 문제, 손발이 늘 차갑고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 아침에 늘 피로하고 몸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 이런 신호는 몸의 순환이 이미 느려져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분 루틴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혈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리 근육의 회복 속도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 검사 결과에서도 특정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순환 능력이 무려 40%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곳이지만 의학적으로는 가장 놀라운 기능을 가진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면적에 7,000개가 넘는 신경이 모여 있고 그 신경들이 위관심 장폐 같은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손바닥은 몸 전체의 순환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이곳이 따뜻해야 장기도 깨어납니다. 손바닥의 온도가 떨어지면 장기 기능도 느려지고 혈관도 수축하며 결국 몸이 차갑고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전에서 오신 72세 김만수 어르신도 손바닥 루틴으로 삶이 바뀐 분입니다. 10년 동안 소화가 되지 않아 늘 약을 달고 사셨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셨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어르신의 손바닥을 잡아보니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손바닥이 너무 차갑습니다.
여기가 장기와 신경을 깨우는 첫 출발점이에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만 자극해 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마찰해서 짝짝 소리가 날 정도로 30초만 비벼주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손 씻는 걸로 뱃속이 편해져요? 그러나 그대로 실천해 보셨습니다. 2주 뒤 김 어르신은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밥이 잘 넘어가요. 속이 편안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바닥이 살아난 거예요. 장기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모세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손끝에서 전신으로 퍼져 나갑니다. 혈관이 열리면 장기 기능이 깨어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소화 기능까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손바닥을 1분간 자극하면 혈류 속도가 평균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장수마을 조사에서도 100세 어르신 10명 중 9명은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바닥 온도는 곧 몸의 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이 차갑고 딱딱하다면 이미 몸의 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혈관이 차례대로 깨어납니다. 특히 손바닥 온도가 올라가면 이와 간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손발 냉증도 완화되며 심장 부담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손바닥에 직접 30초 동안 쏘아주세요. 손가락 사이, 손목 가까운 부분까지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면 모세혈관이 즉시 반응합니다. 둘째, 물에서 손을 빼면 두 손을 마주쳐 박수치듯 빠르게 비벼주세요. 짝짝 소리가 날 정도로 30초만 비비면 손바닥 깊숙한 신경이 깨워집니다. 셋째, 손가락 사이의 압박 포인트,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합곡혈을 5초간 꾹 눌러주세요. 이곳은 소화 기능과 자율신경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해도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분이 몸 전체의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전신의 순환 스위치가 켜지면서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가고 심장을 지나 전신으로 퍼지는 과정은 의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변화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67세 여성 박영희 할머니 역시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지만 매일 이 루틴을 실천한 후 밤에 깨지 않고 자는 일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손발이 안 절려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요. 몸은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따뜻함을 주면 풀리고 풀리면 기능이 살아납니다. 손바닥이 깨어나면 이제 온기와 순환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쳐 왔지만 하체의 독소와 순환을 책임지는 중요한 통로, 바로 오금으로 온기가 전달됩니다. 손바닥에서 따뜻함이 깨어나면 그 열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 오금, 즉 무릎 뒤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앞쪽 통증이나 종아리쥐를 걱정하지만 정작 문제의 시작은 무릎 뒤쪽에 숨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오금을 가장 먼저 만져봅니다. 온도와 탄력만 봐도 그 사람의 하체 순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금은 하체에 독소가 모이고 빠져나가는 통로이며 림프 순환의 핵심 지점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붓고 무거워지고 힘을 잃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수민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신 날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부어 있었고 종아리는 늘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요? 하고 웃으시긴 했지만 진료실까지 오시는 동안 몇 번이나 지팡이에 의지하며 숨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오금을 손으로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여기입니다. 오금이 막혀 있으면 다리 전체가 순환을 하지 못하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오금은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지만 사실은 다리 순환의 하수구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림프절은 몸속 쓰레기와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림프절이 굳으면 다리 속은 마치 막힌 하수관처럼 정체되고 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해 다리는 쉽게 붓고 걷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종아리는 차갑고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부종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오금 하나만 열어줘도 하체의 흐름이 놀랄 만큼 개선됩니다. 저는 정수민 어르신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하실 때 무릎 뒤로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아보세요. 물줄기가 오금 전체를 덮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뺀 뒤에는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듯 30초만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근육이 긴장하니 부드럽고 편안한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간단해서 되겠어요? 하고 의아해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주 뒤 정수민 어르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가벼워요. 계단도 잡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금이 열리면 다리가 살아난다는 것을요.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마사지가 림프의 흐름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혈류를 다시 위로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부산의 70세 최명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내복을 입어도 다리가 시리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금 루틴을 2주만 실천한 후 박사님, 다리 자국이 금방 사라져요. 다리가 따뜻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뜻함은 근육을 풀고 근육이 풀리면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리면 림프가 움직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원리가 하체 건강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무릎을 살짝 구부려 오금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차갑거나 딱딱한가요? 그렇다면 이미 하체 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오금이 살아나면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체온도 올라가고 밤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줄어듭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오금을 따뜻하게 자극한 사람들의 무릎 관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부종과 통증 발생률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바닥이 전신순환의 스위치라면 오금은 하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다리 전체에 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체는 다시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환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관문인 사타구니로 이어져 하체와 상체를 잇는 고속도로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금을 통과한 따뜻한 순환은 자연스럽게 사타구니로 향합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살이 접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하체와 상체를 잇는 몸의 고속도로이며 전신 면역과 순환을 좌우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 사타구니의 온도와 유연성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곳이 차갑고 굳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다리가 무겁고 밤에 여러 번 깨고 하체가 마치 얼음처럼 식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김철민 어르신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다리가 너무 시리고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요. 잠을 계속 깨니까 낮에는 졸고 밤에는 뒤척입니다. 어르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가져가 살짝 눌러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피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차갑고 굳어 있으면 하체 전체가 순환하지 못하고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이 지나가고
면역 기능의 약 70%를 담당하는 림프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는 쉽게 차가워지고 순환이 정체되며 방광의 민감도도 올라갑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사타구니의 순환 문제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김철민 어르신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 양쪽에 30초씩 쏘아주기. 둘째, 물줄기에서 나오면 엄지와 손바닥 전체로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5초간 눌렀다 떼기를 5번 반복하기. 셋째, 복부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10회 마사지하기.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것만으로 좋아지겠습니까? 하고 의문을 표했지만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밤에 한 번만 깨요. 다리도 따뜻해지고 예전처럼 시리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타구니가 열리면 하체의 피가 다시 움직이고 움직이면 식었던 다리에 체온이 올라가며 체온이 오르면 밤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여름에도 하체가 너무 차가워 늘 내복을 입고 지내셨고 밤에는 전기장판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지만 실제로 문제는 사타구니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1분 30초만 자극한 뒤 3주 만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전기장판 없이 잤어요.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수년 동안의 불편함과 괴로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타구니의 순환이 좋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체의 온도가 오르며 냉증이 완화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안정감이 좋아집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감기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손으로 사타구니를 살짝 만져보세요. 차갑거나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순환의 문이 닫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압박, 단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과 자율신경이 함께 깨어납니다. 사타구니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피와 상체에서 내려오는 피가 만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열리면 순환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이어지며 머리와 뇌로 가는 혈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길목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우리가 자주 뭉친다고 느끼는 부위, 바로 목덜미가 있습니다. 사타구니의 관문이 열리면 따뜻해진 혈류는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가 목덜미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나 어깨가 뭉치는 것을 단순한 근육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보며 오랫동안 깨달았습니다. 기억력 저하, 깜빡거림,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은 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목덜미의 순환 장애에서 출발합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이 길이 좁아지면 뇌는 충분한 피를 받지 못하고 결국 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80세 박순래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방금 들은 얘기도 금세 잊어버려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목덜미를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손끝에 단단하고 찬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굳어있던 돌덩이를 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뇌로 가는 피가 막혀 있습니다. 목덜미가 굳으면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목덜미가 왜 기억이랑 관련이 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모두 목을 지나갑니다. 이 길이 좁아지면 뇌는 항상 허기에 시달리고
그래서 생각이 흐려지고 집중이 안 되고 깜빡거림이 잦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병원 연구에서도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37%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병원에서는 목덜미를 따뜻하게 1분만 자극했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43%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우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목덜미에 1분간 흘려보내기. 둘째, 샤워 후 양손으로 어깨 아래에서 머리 뒤쪽까지 천천히 쓸어 올리기 1분. 강하게 누르거나 비틀 필요는 없었습니다. 목은 섬세한 부위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자극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박순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신문 글씨도 잘 들어오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 말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몸이 얼마나 단순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서울의 70세 이정희 어르신은 박사님, 요즘은 머리가 멍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내가 왜 방에 들어왔는지 잊을 때가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덜미를 만져보니 대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결국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뒤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신문이 예전보다 잘 읽혀요. 깜빡하는 것도 줄었어요. 목덜미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뇌로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열리면 생각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며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목덜미가 굳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됨. 자주 깜빡하거나 말이 생각나지 않음. 두통과 눈의 피로 증가. 아침에 피곤하고 기운이 나지 않음. 반대로 목덜미가 풀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 정리가 쉬워짐.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됨. 어지럼증이 줄어듦. 어깨와 등 윗부분의 긴장이 풀림. 지금 여러분도 목덜미를 살짝 만져보세요. 차갑거나 단단한가요?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뇌로 가는 피가 이미 줄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 1분, 손으로 쓸어 올리기 1분, 단 2분이면 됩니다. 몸은 이 작은 따뜻함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온기는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모든 긴장을 가장 먼저 느끼는 곳,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장 깊게 쌓이는 곳, 바로 명치입니다. 이곳은 소화와 감정, 자율신경이 한데 모여있는 몸의 중심축입니다. 이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순환 포인트가 바로 손바닥입니다. 대부분 손은 그저 씻는 부위라고만 생각하지만 손바닥은 몸 전체에 신경이 모여있는 지도이자 에너지 스위치입니다. 손바닥의 온도가 올라가면 장기 기능이 깨어나고 혈관이 반응하며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손바닥은 몸 전체를 깨우는 첫 번째 스위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면서도 가장 쉽게 지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바닥을 통해 몸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작은 자극 하나가 전신순환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샤워 시간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5가지 부위, 손바닥과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 5곳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면역을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우리는 늘 피곤하고 잠이 얕고 몸이 차갑다고 느끼면서도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굳었어요. 나는 지금 피가 돌지 않아요.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말들이 바로 오늘 다룬 5곳에서 시작됩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신경이 깨어나고 오금이 열리면 다리에 독소가 흐르고
사타구니가 풀리면 몸 전체의 혈류가 조용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목덜미에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뇌로 가는 길이 열리고 굳어있던 명치를 풀어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숨을 돌립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시술을 하지 않아도 몸의 순환이 살아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라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우리가 돌본 만큼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샤워할 때의 단 몇 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손바닥과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지금이 가장 편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100세 건강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